민주당에 오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오시냐고 옛날부터. 네. 거기 분들하고 잘 안 맞는데 제가 쭉 봐왔던 분들하고 그래서 언제 오시냐고 했는데 다 겪어봤죠. 다 겪어봤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대단히 권위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 딱 그 권력을 잡잖아요. 그게 당권이 됐던 뭐가 됐던 네. 그러면 다른 얘기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줄을 쫙 서버려요. 쫙 따라가요. 그런 문화가 좀 있고 개혁신당은 약간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슷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은 조금 나이 든 사람이 항상 권력을 잡았던 거고 네. 개혁신당은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던 거고. 작동 원리 비슷합니까? 예, 작동 원리는 근데 지난번에 당 허은하 대표도- 전 대표님 쫓겨날 때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하던데. 더 심해. 국민의힘보다 그렇게 대놓고 막 그 몸싸움하고 그러진 적어도 명분은 만들어요.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뭐 성공 접대 의혹이라든지 명분은 만들잖아. 근데 명분도 안 만들고 그냥 좀 맞아. 이준석한테 잘못 보였다. 네. 최측근 김철근 해임 이후 페이스북에 한 달 동안 20번을 썼어요. 이준석 후보가 허은하에 대한 공격과 지령을 내려. 그때 내세운 거는 당 대표가 전횡을 했다예요. 근데 뭘 전횡했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 네. 이준석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래. 제가 무슨 뭐 메이크업을 봤는데 당비로 썼다. 메이크업을? 네, 메이크업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돈을 막 썼대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메이크업 비용을 당비로 썼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그냥 말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돼. 네, 그래야만 근데 자금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확 쥐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발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 후보였고 그때는 그리고 지금 후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어요 수사가.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대선 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추후에는 그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건지를 몰랐었어. 아예 저도 몰랐구나. 왜 이러는 걸까. 자기가 왜 당하는지 몰랐구나. 그걸 몰랐죠. 그래서 계속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계속 다니면서 왜 뭔가 그러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화도 안 받아. 의원실간 불경 박대. 연락해도 전화 안 돼요. 받아요? 안 돼. 전화 안 왜 받고 그러니 문자- 물어봐도 답을 안 하고?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카톡을 해도 안 봐. 문자를 보내도 안 봐. 스팸 처리돼 있는 스팸이라 그래요. 그거 차단 처리된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 통해서까지 해도 페이스북에만 썼어요. 이준석이. 이상한 소통 방식이다 진짜. 저거 아니라 그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20번을 썼다니까. 허은하의 잘못된 점. 언제 알게 당원수한테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통장 열어보고. 그러니까 자기 돈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을 또 잘못하면 이 친구가 요즘에 하도 걸어가지고요. 네. 조심해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돈이 정말 없어서 예전에 우리 총선 나갔을 때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지역구에 있는 저 지역구에서 뛰었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은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게 거의 99%였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 때 그 이준석 당시 당대표 때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비를 예상 외로 몇 억씩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당은 당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돈이 없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들한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본인을 위한 이런 조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3억 이상 쓸 일인가? 그 짧은 순간에 의구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있었던 네.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열심히 쓰시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난 한 이 달- 얘기도 처음 듣네요. 한 달 반 그래요? 동안은 왜냐하면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때는 당을 나올 생각이 네. 없었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왜 나가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의원직도 던지고 여기 왔는데 이 당은 내 당이고 내가 이걸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내 잘못인 줄 알았지. 이 뭔가 오해했다. 소통에 오해가 있다. 내가 중간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설득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만 했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랬더니 내 탓이요 하다가 거기는 기본 상식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상식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는 곳이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꼰대 정당이라는 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전문대 출신이거든요. 전문대 나와서 공부하다가 박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된 거 아닙니까? 교수도 했었어요. 사회생활을 한 25년, 30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안 해줘. 존경이 없어. 인정 안 해줘. 제 승무원 출신이라며 전문대 나왔다며 이런 거고요. 제가 서울대 아니라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라며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 제가 당원들한테 놀란 점은 와 허은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은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공부 다시 하고 회사를 뭐 한 20년 넘게 했대.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생했다라는 거고
개혁신당은 그냥 이준석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걸로 다 끝나. 이준석을 어떻게 했어 안 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니, 뭐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기준이 살짝 틀렸어요. 이준석이 좋아해 안 같아요. 아 좋아해? 맞다. 예 맞아. 이준석이 좋아해 안 좋아해. 이준석을 좋아하냐 아니냐 네. 중요하지 않고 맞다. 이준석 예. 이 좋아하냐 안 하냐.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이 안 좋아했던 거네요. 갑자기 아까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여론을 파악하는 걸 보면 네. 이거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여론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건 그 전부터 그랬죠. 아 그래요? 사실은 그 모 사이트 예. 그것 좀 고만 보라고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거기서 여론을 파악해요? 예. 아니 그게 틈만 나면 열어봐요, 진짜. 노트북을 열고 틈만 나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올라오나 뭐 여기서 그 사이트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그거를 하도 체크하고 거기에 묶이는 감이 있어서 하루에도 12번 흔한 말로 예. 그 아예 보질 마라. 그렇구나. 보지 마라. 아니 그걸 참고는 할수 있죠. 가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거기가 하란 대로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단이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그 사이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은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여기는 사이트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FM 코리아라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다들 아니까 그냥 말할게요. 팬코라 부르는 곳인데 그러니까 명태균과 펜코 사이야. 거기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 여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론 조성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고발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는데 그 당내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그 사이트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작하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항상 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움직이는지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여론을 스스로 그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작업을 확인했는데 이제 저에 대한 안 좋은 것이 사실은 내가 카카오톡에 프로필이 바뀐 걸 어떻게 알지?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필이 예전 국민의힘 때 사진 쓴 걸 보면서 봐봐 허은하는 국힘에 가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의 팬코가 있었어요. 팬코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락처가 서로 있지 않으면 모르는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소스가 이준석 후보였다라는 제보를 제가 혹은 두 명에게 받았어요. 그래요? 예. 바로 옆에 있던 사람에게도 들었고. 그래서 당에서 그러면 당에서 그 게시판 들어가서 그 여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제보를 통해서 제가 목소리도 들었고 글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조언을 했던 게 제발 첫 번째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좀 제발 반성해라.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팬코 어프였어요. 팬코를 좀 꺼라.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보기 원하는 뉴스를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론을. 만드는 게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네. 오케이. 추측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 증거가 있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니니까 되고 그때 있으니까. 의심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직접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변호사님 자꾸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소송이 걸려야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 네, 두 모르겠어요. 분이 보기에는 이틀 남았는데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7대3 아직도 최근 그 분위기로 봐서는 뭐 6대4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 조금씩 단일화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요. 이틀 동안. 왜냐하면 윤석 후보가 그동안 말했던 걸 뒤집는 걸 쉽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0%라고 했지만 관심이 없다고 좀 관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전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친윤 쪽이 나쁘긴 해도 아주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 전혀 화답이 없고 정말 누가 봐도 가능성 제로야. 철벽이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들이대요? 그런 이유로 그러기는 어렵죠. 뭔가 응답이 오니까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밀당을 해야 계속 주고받고가 되지. 저기는 완전히 철벽을 쳤는데 여기서 계속 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별 얘기 다 나오기 계속하기는 어렵잖아요. 국힘의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사과를 하셨어요. 어제. 네. 여기는 이미 민주당 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간 거를 죄송하게 생각한다.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못했다. 그 부분을 내가 사과하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사과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만큼 제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좀 치유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서로 아예 그 격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그래서 90% 이상 아직도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부사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홍매화 외에 거기서 뭐 이런저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명태균 씨가 뭐 터트릴 게 7불사 건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예. 명태균은 이제 단일화 쪽으로 이준석 후보를 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 개혁신당에서 세미래하고 이 합당할 때 그때는 뭘 합당 D라고 계셨었죠. 제가 교섭 대표였죠. 교섭 대표로 하고 계셨었고 그날 아침에 저희가 그 서울역하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네. 소통관으로 갔습니다. 네. 우린 합당 안 한다라는 발표. 선언하겠다고. 모르고 계셨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 그거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쪽하고 저희랑 같이 갔던 소통하고 사람들하고는 있었는데. 해가지고 소통관 앞에서 이제 단일화와 이런 부분, 단일화가 아니지 합당이지. 합당.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거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통관 앞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라고 기자가 없으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가자라고 하면서 양양자 원실로 간 거예요. 아니 누구랑 같이 갔어요? 이준석 후보. 아, 진짜? 왜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낙연과 합당 안 한다. 네, 우리 합당 안 된다. 이렇게 가서 라고 안 된다. 발표하기 강하게 직전- 말하자. 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소통관 앞까지 갔었어. 갔는데.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밥 먹고 하자. 네, 밥 먹고 하자. 그러면서 양양자 원실로 갔어요. 그렇게 모여 있다가 D라고 계셨으니까. 아니 나는 그래갖고 저쪽에서 뭐 당명 양보받고 당 뭐 그런 색깔 거 계셨잖아. 양보받고 다 우리 막 양보받고 있었는데. 반대했었잖아요. 전 합당 완전 반대했었거든요. 어. 아시잖아요. 너무 반대하면서 해서 그래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양양자 의원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돌아보면 합당 안 한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완전 이중 플레이한 거죠. 이중 플레이네. 아니, 난 그리고 나서 당연히 갑자기 간 거야 그쪽으로.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절대 지금 그 사인하고 김영남 의원은 그거 모르고 계속 협상하고 네.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당시 대표는 합당 안 한다라는 뉴스가 글로 넘어가게. 뉴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한테 그런 기자들한테.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치. 분명히 해서 소통관 앞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글로 흘러가서 압박이 네. 돼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런 그랬을 수도 거구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합당 도장 찍고 왔잖아. 아니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 자기 마음속에는 다 합당이 돼 있었는데 그 조건을 자기가 유리하게 끌어내려고 사람들 막 몰고 가가지고 우리 합당 안 한다고 선언하자 했는데 점심 먹고 할까? 그랬다가 아니, 거기서 난리 났었어요. 저희 당- 양양자 원실에서. 당시 협상은 더 이상 성공적일 수 없을 정도로 양보를 다 받아냈죠. 사실은 거의- 양보를 더 받아내려고 그랬는지는 제스처를 모르겠지만 취한 저희는 거네. 또 그때 어. 속았잖아요. 그렇지. 속은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까지 카톡방 같이 남아 있잖아요. 안 됩니다까지 했잖아. 그게 수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도 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네, 때문에 한두 시간 뒤에 바꿨는데 마음을. 그러니까 바꾼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우리 여기서 너무 솔직히 협상하라고 합당해보라고 그러고 저쪽에는 나 안 할 거라고 한 거고. 많이 당하셨네. 근데 그 자리 가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가. 네. 정치를 게임처럼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준석 후보의 막말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거짓말과 이런. 어떤 아니 그래서 막판에는 어디까지 양보를 받아냈냐면 그때 이제 합당을 하고 공동 대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외부 발표용이고 네. 단 공동 대표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에 들어 그런 게 있었어.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안 받아냈지. 알려줬어요. 야. 지나고 보니까 참. 그러니까 협상만 잘했네. 두 분이 사실은 유일한 의원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도 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합당파 따로 우리는 뭐 자강파 따로 그러니까 다 관리를 한 거지 이준석 후보 차원에서는. 일단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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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니, 일입니까? 진짜 그 밤에 뭐 잠깐 회의할 게 있어갖고 네. 밤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 그래도 회의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잔 하고 뭐 다들 바쁘잖아요. 지금 그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선거운동도 그렇죠. 하면서 또 선대위 맡은 직책도 수행해야 되니까 정말 후보만큼이나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도 시간 내서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그냥 헤어질 수 있냐 그래갖고 간단하게라도 소주 한잔 하고 헤어지고. 맞아. 때문에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좀 추웠나 보구나. 그때. 많이 추웠어요. 많이 추웠어. 그게 진짜 마음의 추움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또 이 거기는 책임당원이라든가 여기는 권리당원이 네. 엄청나게 힘이 세시다고. 힘이 세요. 네. 결정권도 많고. 예.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고 칭찬을 계속 해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더만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쓰러질 때까지 하시고. 아니,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건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냉정해요. 한편으로 그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뭘 했는지 안 따져요. 어느 순간 가면. 아니 그러니까 평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그게 맞아요. 나은 전 시스템이죠. 그게 더 좋아요. 예. 그게 더 좋아요. 더 나아가는 게 좋죠. 나아지는 게.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라. 당 대표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민주당 비판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이라 그런 당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실제로 예, 권리당원들의 힘이 엄청 세다. 엄청 세요. 예. 예. 눈 밖에 나면 다 날아가요. 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그 민주당은 워낙 지금 큰 당이잖아요. 국회의원 숫자도 워낙 많고 뭐 그동안 선거를 계속 많이 이겨와서 구성원의 숫자나 뭐 조직 같은 게 방대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약간 그 특이점이 있잖아요. 완전 있죠. 네. 일종의 그 탈북자 모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분들이 저쪽의 실상을 막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위치 아닌가. 저쪽은 어떻다. 그래서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통합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좀 편견을 가졌던 것도 좀 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중도 개혁 이런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그래서 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그래서 저녁 때 대구를 갑니다. 그래서 대구나 그리고 우리 그 민주당의 의원이 없는 곳에 같이 좀 둘이 좀 다녀보자라고 해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도 유세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다. 예, 그런 네. 식의 좀 아니, 빈틈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 수도권에도 워낙 많고 여기저기 많은데 그 현역 의원들이 없는 곳 지역이 있죠. 예, 예. 수도권에도. 네. 그런데 그렇죠. 주로 다닐 생각입니다. 고된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야 욕도 먹겠다. 칭찬도 받고. 그거야 뭐. 지금 오늘 저는 선거 때 뭐 하시는 거죠. 대구에서 네. 좀 어떤 반응이 있을까? 네. 야 그거 가서 두드려 맞으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고 다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두 번 더 나오실 것 같은데 대선까지. 자 허은아 김용남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표찰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